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누군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 질환이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3대 질환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 이 뇌졸중. 뇌졸중은 그 이름이 주는 무게만큼이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90%는 발병 하루 전까지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웃고 즐겁게 가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뇌졸중을 조용한 암살자라 부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빵 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조용한 암살자를 막아낼 수 있는 단 3가지의 핵심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3040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뇌졸중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풍과 뇌졸중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두 용어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의미와 사용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뇌졸중은 의학 용어 정식 명칭.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터져 선외출혈 생기는 모든 급성 뇌혈관 질환을 통칭합니다. 즉 뇌경색,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진단 시 주로 사용합니다. 중풍은 옛날 표현이고 한의학 용어입니다. 본래는 바람을 맞았다는 의미, 풍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뇌졸중 이후 나타나는 마비언 어장애 식장애 등 후유증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는 이름을 병명으로 사용하지만 서양의학적 진단명으로는 뇌졸중을 사용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뇌졸중은 현대의학적 공식 병명이고 중풍은 옛말로 한의학 용어입니다. 주로 뇌졸중의 후유증을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뇌졸중의 진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1-1. 병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뇌졸중은 무엇인가?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자로는 뇌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바람을 뜻합니다. 참으로 섬뜩하면서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나요? 마치 예고 없이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지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이 2가지 상황이 바로 뇌졸중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에서도 뇌는 단연코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장기이지만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무려 20%를 사용합니다. 뇌가 얼마나 끊임없는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혈액 공급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순식간에 기능을 잃고 뇌세포는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뇌세포는 다른 신체 세포와 달리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은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면 그 세포가 담당하던 기능은 사라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 우리 삶에 그토록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 피떡이 생겨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상수도관이 이물질로 막혀 물 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듯이 뇌경색으로 인해 혈류가 차단된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겨 괴사합니다. 이러한 혈전은 주로 심장이나 큰 혈관에서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기도 하고 동맥 경화로 인해 좁아진 뇌혈관 자체에 생기기도 합니다. 혈전이 쌓여가는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막히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몸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반면 뇌출혈은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터진 수도관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뇌출혈은 뇌 안에서 피가 고여 뇌 조직을 압박하고 손상시킵니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뇌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파열을 유발합니다.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증상이 더 급격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의식소실,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1-2. 왜 뇌졸중은 치명적인가? 골든타임의 중요성.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매분, 매초가 중요합니다. 발병 후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마비된 팔은 다시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고 한번 손상된 언어 중추는 말을 어눌하게 만들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마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장애, 시야장애,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13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생존하더라도 절반 가까이가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뇌졸중은 환자 본인의 삶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가족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느냐가 환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1-3. 희망의 메시지. 뇌졸중의 80%는 예방 가능하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그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또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뇌졸중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 신경 쓴다면 절반 이상의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인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심장병 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위험 인자들은 결국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결국 뇌졸중 예방은 혈관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건강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시의 도로망처럼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이 도로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높은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키고 고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지방 덩어리를 쌓아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 등은 모두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의 혈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관심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2부 진짜 전조 증상 vs 가짜 전조 증상, 생명을 구하는 119의 비밀. 2-1. 왜 전조 증상을 알아야 하는가? 골든타임의 재정의. 여러분,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입니다.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오해하고 그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은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가는 치명적인 로스 타임입니다. 이 로스 타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 손상은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즉시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환자가 평생 겪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막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순히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증상을 인지하고 119에 전화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뇌졸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2-2. 뇌졸중, 진짜 전조 증상 FAST.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판별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FAST 원칙입니다. FFAS 드루핑, 얼굴 처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거나 눈꺼풀이 평소와 다르게 내려앉아 있나요? 얼굴의 한쪽 근육이 마비되어 비대칭적인 표정이 됩니다. 이것은 뇌가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AARM 위크너스, 팔다리 힘 빠짐.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만약 한쪽 팔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잡기 어렵나요? 이는 뇌의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에도 힘이 풀려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SSPECH difficulty 언어장애. 간장 공장 공장장과 같은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나요? 의는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TIM이 to call, 즉시 전화.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병원 응급실에 알리면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통증보다 기능 상실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3. 뇌졸중, 가짜 전조 증상 혼동하기 쉬운 증상. 하지만 모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뇌졸중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뇌졸중과 혼동하기 쉬운 가짜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 수면 부족으로 인한 두통. 관자놀이나 이마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 심한 운동이나 감정 변화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갑작스러움과 비대칭입니다. 진짜 전조 증상은 평소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몸의 한쪽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얼굴의 한쪽만 처지거나 한쪽 시야만 흐릿해지는 등 몸의 좌우 불균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가짜 전조 증상은 보통 양쪽 팔다리나 몸 전체에 나타나며 충분한 휴식 후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즉시 119에 전화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3부 뇌졸중을 막는 단 3가지 핵심 비법 과학적 근거와 실천 팁. 자, 이제 뇌졸중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건강한 삶도 작은 습관들이 쌓여 완성됩니다. 이 3가지 비법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비법 1. 혈압을 잡아라. 매일 1회 이상 혈압 체크.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통계적으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뇌혈관은 끊임없이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결국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져버립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조용히 쌓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시한폭탄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그 존재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미국 심장협회의 HA의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무려 30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얼마나 놀라운가요? 혈압이 150이던 사람이 140으로 내려가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뇌졸중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 관리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천 팁은 혈압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혈압계는 비싼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5만 원 정도면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혈압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혈압 기록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기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혈압 관리를 병원 진료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일 측정, 매일 아침 기상 직후 혹은 저녁 취침 전에 같은 시간대에 혈압을 측정하고 노트의 날짜와 시간을 함께 좌우로 측정하여 기록하세요. 혈압은 시간대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나의 혈압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우리 식탁의 가장 큰 적은 소금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오지소금 한 작은 술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국물, 요리 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입니다. 체중 감량. 체중의 5%만 줄여도 혈압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작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혈압계를 집에 두지 않고 건강을 지킨다는 건 마치 계기판 없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압, 오늘부터 직접 확인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판을 관리해 보세요. 비법 2. 혈관을 청소하라. 식습관 앤드 정기검진. 두 번째 비법은 혈관 청소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당은 이 생명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혈관 벽에 끈적한 플라크 지방 덩어리가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결국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이는 마치 배수관에 기름때가 쌓여 결국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겨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견과류, 올리브유를 늘리면 뇌졸중 위험이 25%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연 1회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당화혈색소 5.7%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LDL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간주됩니다. 이 수치들을 아는 것이 혈관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줄이기.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식단 개선. 채소, 통곡물,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술은 적어도 마시지 말아야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 붉은 육류, 가공된 육류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에 뇌를 지켜줍니다. 비법 3. 몸을 깨워라. 꾸준한 운동 앤드 체중 유지.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며 전신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진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면 뇌졸중 위험이 27%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부 비만을 해소하면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어 뇌졸중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실천 팁을 말한다면 하루 1만 보 걷기입니다. 이 목표가 부담스럽다면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30분, 점심시간에 20분, 저녁에 30분 걷는 식으로 목표를 세분화하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있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일상 속 운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걸어가기,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쿼트나 스트레칭하기 등 일상 속에서 운동 기회를 만드세요. 거창한 헬스클럽에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 설정. 현실적인 목표 체중을 정하고 3개월 단위로 점검하며 관리하세요. 목표가 명확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 5분만 걷는다면 미래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 보시겠어요? 뇌졸중 예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사부 응급 상황 대처법 -4.5시간 골든타임의 기적. 여러분, 지금부터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병했을 때의 응급 대처야말로 삶과 죽음, 그리고 평생의 후유증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 그 절체절명의 시간. 뇌졸중이 의심될 때 우리는 반드시 골든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특히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6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뇌혈 전용의 TPA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만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전용해제 투여는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을 높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5시간, 이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끊기면 분 단위로 죽어갑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뇌세포 역시 혈액 공급이 끊기면 순식간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4.5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비된 팔다리, 한번 손상된 언어 기능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졸중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질병입니다. 이 손상은 단순히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언어, 기억, 사고 능력 등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마비에 그치지 않고 인지 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가족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3가지 핵심 대처법. 그렇다면 뇌졸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대처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3가지 대처법은 단순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진행되면서 운전 능력이 상실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는 뇌졸중 환자를 이송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도착 즉시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보다 119를 통해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119 신고 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면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 장비를 준비하여 출동할 수 있습니다. 2.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세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게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 투여가 가능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어 시간을 알 수 없다면 환자를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에서 본 시간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뇌혈 전용해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에 증상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잠자리에 든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환자를 안정시키세요. 환자를 눕히고 머리를 살짝 올려주어 뇌압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게 하세요. 편안한 옷을 입히고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목 주변에 있는 넥타이나 단추를 풀어주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삼킴 기능이 마비되어 질식의 위험이 높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가는 기도가 막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명심하십시오. 뇌졸중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은 당신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뇌세포가 죽어가는 치명적인 로스 타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을 어눌하게 한다면 그것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고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작은 의심과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재앙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의 올바른 대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5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실천의 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지식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나열된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메모하거나 캡처해 두시고 냉장고 문이나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자신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뇌졸중 예방 체크리스트. 매일 1회 이상 혈압 측정 혈압계를 구매하고 기록하는 습관. 혈압은 우리 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계처럼 혈압을 매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5만 원 정도의 디지털 혈압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 1회 혈액 검사 당화 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혈관 속 숨겨진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수치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만 보 걷기 나눠서 걸어도 오케이.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1만 보가 부담스럽다면 아침 30분, 점심 20분, 저녁 30분처럼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저녁 탄수화물 한 숟가락 덜기 작은 식단 변화부터 시작. 식단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마다 3분 움직이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습관.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제자리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금연 및 절주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점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얻어봅시다. 20년 동안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온 한 전문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졸중은 발병 후 치료보다 발병 전 예방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이 말은 뇌졸중 예방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치료는 막대한 비용과 평생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예방은 우리의 작은 노력과 습관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혈압을 재고 한 숟가락 덜어내고 10분 걷는 것에서 우리의 건강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하는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 혈관 건강,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가 바로 뇌졸중을 막는 단 세 가지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후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 관리, 혈관 건강,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가 바로 뇌졸중을 막는 단 세 가지 비법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운동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혈관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누군가는 갑자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뇌졸중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안녕하십니까?
한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 질환이 이제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사망 원인 3대 질환 중 하나이자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후유증을 남기는 질환 이 뇌졸중. 뇌졸중은 그 이름이 주는 무게만큼이나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90%는 발병 하루 전까지도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웃고 즐겁게 가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뇌졸중을 조용한 암살자라 부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빵 하고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생존의 지혜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조용한 암살자를 막아낼 수 있는 단 3가지의 핵심 비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3040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뇌졸중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풍과 뇌졸중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두 용어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의미와 사용 범위가 약간 다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뇌졸중은 의학 용어 정식 명칭.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터져 선뇌출혈 생기는 모든 급성 뇌혈관 질환을 통칭합니다. 즉 뇌경색 뇌출혈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진단 시 주로 사용합니다. 중풍은 옛날 표현이고 한의학 용어입니다. 본래는 바람을 맞았다는 의미, 풍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뇌졸중 이후 나타나는 마비연 어장애의 식장애 등 후유증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의학에서는 중풍이라는 이름을 병명으로 사용하지만 서양의학적 진단명으로는 뇌졸중을 사용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뇌졸중은 현대의학적 공식 병명이고 중풍은 옛말로 한의학 용어입니다. 주로 뇌졸중의 후유증을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뇌졸중의 진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1-1. 병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뇌졸중은 무엇인가? 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자로는 뇌에 들이닥친 갑작스러운 바람을 뜻합니다. 참으로 섬뜩하면서도 그 의미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나요? 마치 예고 없이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터지는 질환을 통칭합니다. 뇌경색과 뇌출혈, 이 2가지 상황이 바로 뇌졸중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묶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에서도 뇌는 단연코 가장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장기이지만 심장이 보내는 혈액의 무려 20%를 사용합니다. 뇌가 얼마나 끊임없는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이 중요한 혈액 공급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순식간에 기능을 잃고 뇌세포는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뇌세포는 다른 신체 세포와 달리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뇌졸중은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면 그 세포가 담당하던 기능은 사라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졸중이 우리 삶에 그토록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뇌경색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 피떡이 생겨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상수도관이 이물질로 막혀 물 공급이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듯이
뇌경색으로 인해 혈류가 차단된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겨 괴사합니다. 이러한 혈전은 주로 심장이나 큰 혈관에서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기도 하고 동맥 경화로 인해 좁아진 뇌혈관 자체에 생기기도 합니다. 혈전이 쌓여가는 과정은 매우 서서히 진행될 수 있지만 막히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몸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못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을 겪게 됩니다. 반면 뇌출혈은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마치 수도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터진 수도관에서 물이 넘쳐 흐르듯이 뇌출혈은 뇌 안에서 피가 고여 뇌 조직을 압박하고 손상시킵니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뇌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파열을 유발합니다.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증상이 더 급격하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의식소실,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뇌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1-2. 왜 뇌졸중은 치명적인가? 골든타임의 중요성.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매분, 매초가 중요합니다. 발병 후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손상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번 마비된 팔은 다시 움직이기 어려울 수 있고 한번 손상된 언어 중추는 말을 어눌하게 만들거나 아예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마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언어장애, 시야장애, 인지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13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생존하더라도 절반 가까이가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뇌졸중은 환자 본인의 삶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을 가족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느냐가 환자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1-3. 희망의 메시지. 뇌졸중의 80%는 예방 가능하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그 어떤 질병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또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뇌졸중의 80%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데 신경 쓴다면 절반 이상의 위험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인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당뇨병, 심장병 등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위험 인자들은 결국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결국 뇌졸중 예방은 혈관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건강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시의 도로망처럼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이 도로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높은 압력을 가해 손상을 일으키고 고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지방 덩어리를 쌓아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당뇨병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병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약을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등 우리의 삶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은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복시 현상이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어지럼증과 함께 균형을 잡기 어려운 증상 등은 모두 뇌졸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의 혈관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의 노력과 관심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뇌졸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2부 진짜 전조 증상 vs 가짜 전조 증상, 생명을 구하는 119의 비밀. 2-1. 왜 전조 증상을 알아야 하는가? 골든타임의 재정의. 여러분,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입니다. 뇌졸중이 발병했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환자의 예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오해하고 그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은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가는 치명적인 로스 타임입니다. 이 로스 타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뇌졸중으로 인한 기능 손상은 평생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즉시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환자가 평생 겪을지도 모르는 심각한 후유증을 막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순히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라 증상을 인지하고 119에 전화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뇌졸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2-2. 뇌졸중, 진짜 전조 증상 FAST.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판별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FAST 원칙입니다. FFAS 드루핑, 얼굴 처짐.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거나 눈꺼풀이 평소와 다르게 내려앉아 있나요? 얼굴의 한쪽 근육이 마비되어 비대칭적인 표정이 됩니다. 이것은 뇌가 얼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AARM 위크너스, 팔다리 힘 빠짐.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눈을 감아보세요. 만약 한쪽 팔이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거나 손에 힘이 빠져 물건을 잡기 어렵나요? 이는 뇌의 운동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팔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에도 힘이 풀려 걷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SSPECH difficulty, 언어장애. 간장 공장 공장장과 같은 문장을 따라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꼬이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나요? 의는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TTIM이 투콜, 즉시 전화.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병원 응급실에 알리면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한쪽 시야가 갑자기 흐릿해지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평생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통증보다 기능 상실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3. 뇌졸중, 가짜 전조 증상 혼동하기 쉬운 증상. 하지만 모든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뇌졸중은 아닙니다. 일반인이 뇌졸중과 혼동하기 쉬운 가짜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 수면 부족으로 인한 두통. 관자놀이나 이마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주로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혈압 상승으로 인한 증상. 심한 운동이나 감정 변화로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갑작스러움과 비대칭입니다. 진짜 전조 증상은 평소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몸의 한쪽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한쪽 팔다리에만 힘이 빠지거나 얼굴의 한쪽만 처지거나 한쪽 시야만 흐릿해지는 등 몸의 좌우 불균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가짜 전조 증상은 보통 양쪽 팔다리나 몸 전체에 나타나며 충분한 휴식 후 증상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설마 하는 마음을 버리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즉시 119에 전화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3부 뇌졸중을 막는 단 3가지 핵심 비법 과학적 근거와 실천 팁. 자, 이제 뇌졸중을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비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작은 돌멩이들이 모여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건강한 삶도 작은 습관들이 쌓여 완성됩니다. 이 3가지 비법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비법 1. 혈압을 잡아라. 매일 1회 이상 혈압 체크.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압 관리입니다. 통계적으로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뇌혈관은 끊임없이 높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혈관벽이 약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결국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져버립니다. 고혈압은 혈관에 조용히 쌓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시한폭탄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그 존재를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과학적 근거,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을 10mmHg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무려 30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얼마나 놀라운가요? 혈압이 150이던 사람이 140으로 내려가는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뇌졸중의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 관리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천 팁은 혈압계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제 혈압계는 비싼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5만 원 정도면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혈압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혈압 기록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기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혈압 관리를 병원 진료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매일 측정, 매일 아침 기상 직후 혹은 저녁 취침 전에 같은 시간대에 혈압을 측정하고 노트의 날짜와 시간을 함께 좌우로 측정하여 기록하세요. 혈압은 시간대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나의 혈압 변화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줄이기. 우리 식탁의 가장 큰 적은 소금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오지소금 한 작은 술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국물, 요리 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짠 음식을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력입니다. 체중 감량. 체중의 5%만 줄여도 혈압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작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키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혈압계를 집에 두지 않고 건강을 지킨다는 건 마치 계기판 없는 자동차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혈압, 오늘부터 직접 확인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기판을 관리해 보세요. 비법 2. 혈관을 청소하라. 식습관 앤드 정기검진. 두 번째 비법은 혈관 청소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당은 이 생명줄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혈관 벽에 끈적한 플라크 지방 덩어리가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결국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이는 마치 배수관에 기름때가 쌓여 결국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끊겨 뇌경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를 늘리면 뇌졸중 위험이 25%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혈관 건강에 최적화된 식단입니다. 실천 팁으로는 연 1회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화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당화혈색소 5.7% 이상이면 당뇨 전 단계, LDL 콜레스테롤 130mg/dl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간주됩니다. 이 수치들을 아는 것이 혈관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알고 있어야 목표를 세우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줄이기.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식단 개선. 채소, 통곡물, 견과류 섭취를 늘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술은 적어도 마시지 말아야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튀긴 음식, 붉은 육류, 가공된 육류는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숟가락 덜어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에 뇌를 지켜줍니다. 비법 3. 몸을 깨워라. 꾸준한 운동 앤드 체중 유지.
세 번째 비법은 바로 운동과 체중 관리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혈관을 청소하고 혈압과 혈당을 낮추며 전신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진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면 뇌졸중 위험이 27%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부 비만을 해소하면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어 뇌졸중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실천 팁을 말한다면 하루 1만 보 걷기입니다. 이 목표가 부담스럽다면 나눠서 걸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30분, 점심시간에 20분, 저녁에 30분 걷는 식으로 목표를 세분화하세요.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며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1시간마다 5분씩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있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전 생성 위험을 높입니다. 일상 속 운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걸어가기,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 스쿼트나 스트레칭하기 등 일상 속에서 운동 기회를 만드세요. 거창한 헬스클럽에 등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운동할 수 있습니다. 목표 체중 설정, 현실적인 목표 체중을 정하고 3개월 단위로 점검하며 관리하세요. 목표가 명확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 5분만 걷는다면 미래의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 보시겠어요? 뇌졸중 예방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사부 응급 상황 대처법 -4.5시간 골든타임의 기적. 여러분, 지금부터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뇌졸중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병했을 때의 응급 대처야말로 삶과 죽음, 그리고 평생의 후유증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골든타임, 그 절체절명의 시간. 뇌졸중이 의심될 때 우리는 반드시 골든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뇌세포의 생존이 달린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특히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6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경색의 경우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치료법이 있는데 바로 뇌혈 전용의 TPA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에만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전용해제 투여는 오히려 뇌출혈의 위험을 높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5시간, 이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끊기면 분 단위로 죽어갑니다. 마치 수도관이 막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지역의 모든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뇌세포 역시 혈액 공급이 끊기면 순식간에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만 지나도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4.5시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마비된 팔다리, 한번 손상된 언어 기능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뇌졸중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질병입니다. 이 손상은 단순히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언어, 기억, 사고 능력 등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단순히 신체적인 마비에 그치지 않고 인지 기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우울증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가족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3가지 핵심 대처법. 그렇다면 뇌졸중이 의심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 대처법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 3가지 대처법은 단순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진행되면서 운전 능력이 상실되거나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9 구급대는 뇌졸중 환자를 이송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도착 즉시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보다 119를 통해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119 신고 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면 구급대원은 환자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전문 장비를 준비하여 출동할 수 있습니다. 2.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알리세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에게 증상 발생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라면 혈전용해제 투여가 가능하지만 그 시간을 넘기면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어 시간을 알 수 없다면 환자를 마지막으로 정상 상태에서 본 시간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뇌혈 전용해제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환자가 잠든 사이에 증상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잠자리에 든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환자를 안정시키세요. 환자를 눕히고 머리를 살짝 올려주어 뇌압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게 하세요. 편안한 옷을 입히고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목 주변에 있는 넥타이나 단추를 풀어주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또한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주지 마세요. 뇌졸중 환자는 삼킴 기능이 마비되어 질식의 위험이 높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가는 기도가 막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명심하십시오. 뇌졸중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은 당신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바로 뇌세포가 죽어가는 치명적인 로스 타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을 어눌하게 한다면 그것은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고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 작은 의심과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재앙처럼 다가오지만 우리의 올바른 대처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5부 뇌졸중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실천의 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지식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나열된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메모하거나 캡처해 두시고 냉장고 문이나 책상 앞에 붙여두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자신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는 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것입니다. 뇌졸중 예방 체크리스트. 매일 1회 이상 혈압 측정 혈압계를 구매하고 기록하는 습관. 혈압은 우리 혈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계처럼 혈압을 매일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5만 원 정도의 디지털 혈압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 1회 혈액 검사 당화 혈색소, LDL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 혈관 속 숨겨진 시한폭탄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수치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질병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만 보 걷기 나눠서 걸어도 오케이.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1만 보가 부담스럽다면 아침 30분, 점심 20분, 저녁 30분처럼 나누어 걸어도 좋습니다. 저녁 탄수화물 한 숟가락 덜기 작은 식단 변화부터 시작. 식단 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시간마다 3분 움직이기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습관.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제자리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금연 및 절주혈관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점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얻어봅시다. 20년 동안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온 한 전문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졸중은 발병 후 치료보다 발병 전 예방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 이 말은 뇌졸중 예방의 핵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치료는 막대한 비용과 평생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예방은 우리의 작은 노력과 습관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혈압을 재고 한 숟가락 덜어내고 10분 걷는 것에서 우리의 건강 프로젝트는 시작됩니다. 예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하는 습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 혈관 건강,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가 바로 뇌졸중을 막는 단 세 가지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그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건강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후 뇌졸중 예방을 위해 혈압 관리, 혈관 건강,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 세 가지가 바로 뇌졸중을 막는 단 세 가지 비법입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운동과 함께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혈관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